자극이라는 요소. 오늘 주제는 자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자극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봤던 사이버펑크라는 작품도 스토리도 대단하고 중간중간 자극적인 요소들이 넘쳐나더라고요. 잔잔한 작품들을 보게 되면 하품이 나고 잠이 옵니다. 공익 광고를 누가 좋아해주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극적인 작품이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일까? 자극적인 작품은 기억되기가 쉽다는 거죠. 과거로 돌아갑시다. 과거 클래식이 흥행했던 시절에 놀람 교향곡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곡 설명란에는 잠든 귀족들을 깨우기 위해 재밌는 포인트로 놀라는 부분을 넣었다고 하지만 지금의 평론가들은 그 당시는 사운드적인 자극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클래식 효과와 편곡만으로도 헤비메탈에 버금가는 충격을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음악과 작품들은 자극적인 요소들을 늘려가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팝음악이 대중화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 1950년대부터 지금 현대까지 사운드는 계속 자극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토션을 걸어서 깨지는 사운드를 만들었고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신디사이저가 등장을 하고 귓속을 깊이 긁는 듯한 소파의 일렉트로닉을 선봉으로 해서 끝도 없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더 센 약물을 찾는 중독자의 모습과 꽤나 흡사합니다. 예전에 고전 소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의 고어스러운 작품들이나 영화에 비한다면 양반이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고전 소설들도 아주 자극적인 소재로 채워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시선으로 보니까 꽤나 점잖아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소재일 뿐이죠. 그 자극이라는 단어의 최전선에는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가 처음 등장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줄곧 구독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듯 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안에는 최첨단 기법들과 효과, 새로운 스토리로 넘쳐납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모든 자극을 한데 모아놓은 그런 느낌이 들죠. 다만 포장만 리본 넥타이를 메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영화에서도 자극적인 소재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죠. 현대인은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뇌리에 남을 만한 이야기를 주입하려면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힙합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랩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노래만 있었던 세상에서 리듬만 강조하는 가창의 형태가 등장한 거죠.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놀라운 일이죠. 랩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 정부를 비판하거나 다른 래퍼를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들로 디스를 하거나 힙합씬의 이런 디스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자극적인 요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내 곡을 알리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를 디스한다는 건 아주 쉬운 마케팅 수단이자 포기하기 어려운 유혹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런 깊이 없는 잠꼬대 같은 디스를 누가 호응을 할까? 최근에 배치기의 타기가 디스곡을 냈는데 그 곡은 몇십 년간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만든 곡이고 몇백 번의 고민 후에 발표를 한 사례일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디스라고 해도 깊이에 따라서 동일선상에 놓일 수도 있고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쉽게 벌기 위한 자극을 위한 자극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낮은 수에 불과하죠. 이런 어설픈 자극들은 소모적이고 우리 모든 예술 산업의 수준을 떨어뜨릴 뿐이죠. 하이힐 경쟁이 붙은 밤거리처럼 모두에게 소모적인 결과입니다. 자극이라는 장치는 표현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완성도 높은 스토리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을 해야 하죠. 오히려 자극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일본 시골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은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많은 창작자들도 결국은 쉬운 길을 찾다 보니 자극이라는 단어에 꽂히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깊이 없는 자극적인 마케팅을 하는 래퍼들은 양치기 소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극이라는 단어를 점잖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뉴율이었습니다.